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늘은 산뜻하고 기분 좋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캠프 선거 캠프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지방으로 땡깡을 놓으면서 돌아다니던 이준석이 다 합류해서 원팀으로 하기로 됐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보수 세력에 있는 사람들 참 마음에 좀 놓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아주 기분 좋은 보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정권 교체, 정권 심판이 아주 가장 우세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이것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뜨고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괄목할 것은, 여론조사에서 투표하시겠느냐 그랬더니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이 83.7%. 역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83%.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이 나라 현실이 어렵고 이 나라 정치가 개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해갔다, 이런 의지가 많다. 특히 중도 세력에서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적극 많이 참여한다. 그러면 그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권 교체 생각,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정권 심판을 해야, 이 정부 심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대 여당을 상대해서 거대 여당을 무력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는데, 보수 야당 국민의힘에 있는 윤석열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55%에서 60%를 지지를 받아야 거대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 태클 걸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눈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만, 국민들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그거 발목 잡아? 그거 태클 걸어? 그래 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지방선거도 전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전패할 수 있고, 그래서 거대 여당의 의원들이 몸살이는 경우가 나온다, 몸살이는 상황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기분 좋은 것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코노미스트 잡지, 이코노미 잡지의 세계적인 잡지 아닙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역사도 오래되고 그 부수가 나가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의 대선서 윤석열이 청와대 뺏을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세계 대전망에서 한국을 보는데,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 혜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주택 가격 상신, 그 다음에 LH 사태, 탈원전, 이런 것들 다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북만 바라보기, 이런 거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 그 이코노미스트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수에 있는 사람들이
내년도 대선은 윤석열이가 당선될 것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도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그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전망했다. 해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이듬해 국가별로 전개될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을 분석하고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는 전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한 2022년 세계 대전망에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내년 3월 선거에서 보수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확장적 예산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재정 보수주의 간 갈등이 정책의 진행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은 2021년 완전히 회복한 뒤 둔화하겠지만 추세를 상회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제가 어젠가 저기 방송에서 저 국가 예산 그 예산을 넘어 팽창 예산, 확대 예산 이렇게 했다. 그래서 607조 7천억 세웠다고 제가 논평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아울러 내년 눈여겨봐야 할 동향으로는 민주주의 대 독재 정치,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노동의 미래, 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반발, 암호화폐의 성장, 기후 위기, 여행 문제, 우주 개발 경쟁, 정쟁의 불씨 등 10개를 제시했다. 또 2022년 주목해야 할 22가지 신기술로는 태양지구공학과, 열펌프, 수소 비행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가상현실 운동, VR 운동, 하늘을 나는 전기 택시, 드론 무인 비행기, 드론 배송. 드론으로 배송한다는 거는 뭐 많이 예측됐던 거죠. 드론. 우주 관광, 웨어러블, 건강 추적기, 인공육과 인공생선 등을 소개했다. 그 이코노미스트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내년 대선은 윤석열이가 당선될 것으로 아주 공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은요, 제가 예측할 때는 앞으로는 이 택배 배송 문제가 아주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문한 물건을 택배하는 거, 배달하는 거,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계속 더 늘어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뭐 커피 시키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다 이렇게 그 배송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뭐 그 이외에 뭐 옷이라든지 무슨 이 가구에 쓰는 거, 먹는 거, 뭐 김치, 과일, 뭐 그냥 모든 게 지금 다 택배로 주문하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택배가 그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인력으로 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뭐기 때문에 이게 한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드론으로 날르는 배송 오는 거. 그러니까 드론으로 지금 드론이 발전이 엄청했습니다.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 그 좌표에 의해서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거기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놓고 그 집 앞에다 놓고 다시 오는 이렇게 하는 그 드론이 이제 발전했는데 앞으로 컴퓨터 인터넷 엄청 발전하고 있지만요. 그에 따라서 배송 문제가 같이 그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드론 그 무인 비행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시대에 적극 같이 동참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시장에서 참여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사업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론 무인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국 뭐 미국 이렇게 유수한 그 세계 그 내년도 예상하는 그런 데서는 윤석열이가 내년에 대선에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고 즐거운 겁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 좌파 정부는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 이북의 공산당 놈들 저놈들 이북에 있는 눈치만 보고 이북에만 퍼주려고 이북에만 관심 갖고 있는 이 좌파들 다시는 우리나라 이 땅에서는 발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은 그 내로남불 그리고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집중적으로 내가 이제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입니까? 지금 그 여자의 몸이 약한 양반이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7개월인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5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면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만큼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묵시 청탁 그것도 죄예요. 묵시 청탁. 내가 저 옆에 지나가는 여자 참 이쁘다 참 사랑하고 싶다 뭐다 그러면 묵시적 간음입니까? 그런 개떡 같은 그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게. 대부분의 그 탄핵한 그 판사들도 앞으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지만 말이죠. 하여튼 이런 모든 걸 다 정비하고 모든 걸 풀려면 일단 정권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보수 야당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떻게 되고 뭐고 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하고 정권 심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을 내세울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중도고 다른 뭐 군소 야당들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이 나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발전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제 위치에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이라고 이 나라 애국자라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정권 교체가 와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따질 것 따져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이제 한 100일에서 빠지죠. 90 이제 뭐 이틀 남으니까 91일 남았나요? 그러면 약 석 달 정도 이제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이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그 잡지 회사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년 2022년도 세계 대전망 그 잡지에 나온 거 보면 한국의 내년 대선은 윤석열이가 당선된다 이렇게 봐서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정치권이 요즘엔 뭐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개풀 아닙니까? 뭐 여당의 후보는 정책적인 그 무슨 그 국민들에게 정책적인 갖다 발표하고 정책적인 가지고 논하지 않고 말이죠. 요즘엔
가정서 얘기만 해요. 뭐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았다, 뭐 소년 때 이렇게 살았다, 뭐 학교도 이렇게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검정고시로 했다, 사법고시가 됐다, 뭐 자기 아버지는 뭐 서울대 나왔다. 아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못 다녔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아주 쓸데없는 얘기만 거야. 전 듣기도 보기 싫어서 그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보도 여러분들한테 보도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정권 교체, 정권 심판. 2020년도는 윤석열이가 당선될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잡지가 그렇게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렇게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심찬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또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요.